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픽앤픽 시간이죠. 네. 자, 오늘 픽앤픽 사진은 제가 직접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픽앤픽 사진 이겁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따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저렇게 아무데나 방치해 놓는 모습들을 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저는 주차할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저렇게 길에 쓰러져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뭐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 또 네. 자전거를 자전거, 타시는 그렇죠. 분들에게 많이 위험할 것 같다는 위험하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형 전동 킥보드 주차에 관한 뭐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 네. 찾아보니까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유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또 뭐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유형 자전거도 맞아요. 길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네, 보셨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주정차 규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함 없이 잘 세워두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자신의 편리함 못지않게 공공의 질서를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사천리 각자 준비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곧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를 친 화로 유통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무엇이고 왜 이런 사기가 발생했는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OTT 사용 시간들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 손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 책이 좋아서 이 전 북에서 서점을 열게 됐다는 두 명의 책방지기를 만나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추적 사건 너머에서는요, 소규모 양식을 하는 어민들을 울린 유통 사기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이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 어민은 총 13명이고요. 그 피해액이 무려 3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최근 몇 년 사이 고창에서는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억 5천 정도 돼요. 그걸 안 잊어먹으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를 입은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 사기 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불구속 기소한 사람이 익산에서 또 장사를 해요, 그 사람도.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한 37억 사기 사건을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어느 양식장. 이곳에서 20년 넘게 화로 유통업에 종사하다 4년 전부터 숭어 양식을 시작했다는 한 어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직적인 화로 유통업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어민. 유통업자들이 사기를 냈어요. 하루 유통을 하다 보면 한 20년 넘게 했고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양식을 하게 됐죠. 양식장에 그 전에 투자도 좀 해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놀랍게도 사기단은 피해자가 유통업에 종사할 때 알고 지내던 인물. 양식업을 시작한 피해자를 돕겠다며 접근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인이었던 거네요. 광주에서 유통을 했고 사기 친 사람 한 명이 제주에서 지방으로 광어 유통을 직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결제를 딱딱 바로바로 하니까 한 2년 정도 그랬기 때문에 아는 동생, 나보다 어리니까 동생으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양식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숭어를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팔아준다 하니까 뭐 좋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주범을 그러게요. 중심으로 어민 알선책과 운송책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출하할 때 한 1억 원어치 가져갔어요. 이제 또 며칠 있다 가져가고 왜 돈 안 주냐니까 한 2천 정도 입금하고 또 가져가니까 뭐 그냥 거의 3억 정도는 금방 가더라고요. 거래 초기 소액의 활어 대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사기단을 믿고 계속 활어를 공급했다는 피해자. 하지만 이후 활어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허허. 피해 규모를 총 합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억 5천 정도 돼요. 피해액이 상당한데 이걸 다 지금 그럼 손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죠. 현재 뭐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걸 안 잊어먹으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먹고 새롭게 산 거예요. 나머지 농사도 짓고 살아야지 그것만 매달리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잊어먹고 개인에게 7억이면 해당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기단에게 그럼요, 피해를 당한 어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주장.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수산업계에서 거의 유명한 인사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거의 망한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년 동안 고창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했다는 사기단. 제작진은 고창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 한 2천 정도, 그 다음에 2년 전에 한 7천 해서 한 9천 정도 피해를 본 거고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여수의 가두리에 가서 우럭 수십 차례 떠서 돈 아예 안 준 거, 그 다음에 완도 쪽에 광어 떠가지고 아예 그냥 안 준 거, 뭐 통영 쪽도 마찬가지고. 이들 가운데 주범 3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운송책 등을 담당했던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황.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기 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익산에서 또 장사를 해요. 그 사람도. 아,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사람이 예, 예.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운송책으로 그러니까요. 활동했다는 사기단 일행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그가 있다는 익산의 한 횟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계세요? 하나차 지금 어디 지금 일 가셨어요? 아, 지금 일 가셨어요? 지금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바뀌었어요. 그 여기 전에 사장님이셨어요? 네, 그렇죠. 오가시긴 하시고. 네, 아까 아침에도 오셨는데 지금 물실로 이제 여기저기 그 고기 배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제작진. 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뭐 운동만 해주고 자비만 받은 그 삐입니다. 내가 완전히 어려운 죄가 있는데 변호사를 하나 사주면서 나도 수산을 하니까 차나 한 번씩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삐지 뭐 내가 돈을 받고 어디 그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단을 고소하기도 한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사기를 당한 건 맞는데요. 몇 그러니까요. 명이서 모여갖고 통화도 내가 자주 하고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소를 하자. 사람이 많다 보면 자기 욕심만 챙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정보 주고 자기 좀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부 전해줘요. 그 일당한테. 그럼 일당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자꾸 달래. 고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양식 어민들을 울리는 사기는 왜 일어났을까? 수협이 아닌 개별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을 하는 양식수산물의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창 쪽 수협에서는 숭어를 거래를 하지 않나요? 네. 수협에서 뭐 먹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협 산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수협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주더라도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협하고 군에서 만들어줘야죠. 수협이 양식수산물을 수매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 고창 바지락의 경우 수협 측이 일부 수매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탓에 어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그렇군요. 300개씩 하더라도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단가를 현 시세에 단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2억이 넘어 2억이. 아무래도 장사꾼들끼리 이렇게 서로 어떤 경쟁이라든가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방지는 되겠죠.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하면은 수협이 양식수산물을 매입하고 제값에 팔아주는 유통 환경이 필요하다는 어민의 이야기. 그렇다면 수협이 양식수산물을 수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판장 분류를 보시면은 산지 위판장하고 내루지 공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지 위판장 같은 경우는 어선이 나가가지고 잡아온 고기를 경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양식 고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산지 위판장은 어선이 잡아온 어종을 경매하는 곳이기에 양식 어종은 자연스럽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수협 측의 설명. 또 자연산과 양식 어종 사이 시세 차에 따른 한계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또 어려움이 어선이 있었네요.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이제 자연산 물건을 거의 다 유통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양식 물건을 갖고 오게 되면 못 받는다라는 한계점도 있죠. 자연산하고 양식이면 단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선을 타는 일반 어민 가운데서도 수협에서 양식 수산물을 수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합니다. 양식과 자연산 간의 갈등이 존재하네요. 근데 수협은 어민을 위한 수협이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자연산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어요? 수협 쪽에서는 이득이 있겠지만 어민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양식 갖다가 수협 입장을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자연산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양식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999년 처음 시행된 중도매인 등록제, 활어 양식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어촌계나 이런 데 어선업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아놓고 위판을 시키잖아요. 근데 양식장에서는 위판 시설은 없거든요. 이제 어장하고 개인 간의 사거래가 되다 보니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놨습니다. 수협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제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어민들의 생활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양식업체들이 1년 동안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2, 3억의 이제 미수금을 떼먹는 경우가 허다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중도매인제가 도입된 후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줄었다는 제주도 수협 측의 설명. 개선이 많이 됐대요. 네. 전문가 역시 생산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공감했습니다.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생산자와 또 이건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활화를 할지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 보면 당연히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면 모두가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세한 양식 어민을 울린 유통 사기 사건. 고통 속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검사님하고도 만났을 때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돈 다 필요 없고 구속만 시켜주라. 죄값 다 받게. 사기를 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고창군이나 고창수협, 그다음에 전라북도까지도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단이 정말 조직적이네요. 예. 어민들에게 대형 거래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안심을 시킨 뒤 이 활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8년부터 한 2년 동안 주지 않은 금액이 3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37억 원이요? 네네. 와. 근데 뭐 이번에 밝혀진 피해액만 그 정도이지 아마 이전 것들까지 합하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유통 구조를 꼽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수산물은 수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양식 수산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협을 통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유통업자를 거쳐야 하는 건데 그렇군요. 사기단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죠. 네. 아니 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사기단 너무나 악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현재 사기단의 일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주범을 비롯해서 어민 알선과 유인을 했던 일당 3명은 구속이 됐고요. 운송, 계좌 제공책 등의 3명은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불구속 기소 상태의 사기단 중 일부가 네. 여전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 있습니다. 정말 사기 당한 사람은 정말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피해자들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기를 치지는 않을까 네.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그 봤던 제주도의 사례처럼 네. 영세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